자, 숙제 채점하게 바꿉시다. (81쪽) 77인가? 자, 77쪽 펴놓고 채점할게요. 자, 77쪽 1번에 3개, 2번에 디귿,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18개, 12개. 자, 3번에 25, 4번에 12, 5번에 칠면체, 그 다음에 2. 근데 얘들아, 쌤이 꿀팁 주면 5번 같은 도형은 있잖아. 어떤 다면체를 갖고 오든 답이 2가 될 수밖에 없어. 쌤이 모서리 더하기 2는 면 더하기 꼭지점이란 거 기억나나? 맞지? 그 모서리에서 면과 꼭지점을 빼면 저거밖에 될 수가 없어. 알았지? 면과 모서리를 더하는 거에서 면과 꼭지점에서 모서리를 빼면 무조건 2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역 리을 미음, 기역 니은. 4번 9 정삼각형 5 12. 자, 그러면 자, 가는 정삼각형 라는 3, 5 라는 12가 됩니다. 알았지? 가는 정삼각형 라는 3, 가는 5 라는 12.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는 81쪽. 자, 회전체인 거는 3번입니다. 3번. 맞지? 자, 얘는 뭐야? 1번은 첫 번째 괄호 안에는 다면체므로 아니고 회전체가 맞다라고 대답하는 게 4번에 대한 질문이고, 1-2번에 대한 답은 뭐야? 니은 디귿이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회전체 겨냥도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 흔히 말하는 원뿔대라고 불리는 놈들 그리면 됩니다. 자, 좌우 대칭하며 원을 그린다. 자, 그러면 겨냥도도 다음과 같이 원기둥과 원뿔과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반구짜리 그려주면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뭐 생일 뭐 맛있는 거 뭐 친구들이랑 먹으러 놀러 간다더라. 어디 갔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니들이 말했잖아. 금요일 날. 네 생일 목요일인데 놀러 가는 건 주말에 간다고. 그래요? 응. 어디 갔어? 저희는 해운대. 해운대? 네. 해운대면 그 옆에 시장통 달려 있는데? 시장통이요. 시장 그 해운대 그 빠지면 그 시장 좀 골목길 좀 많이 청소 잘 돼 있는 데 있는데 어디 간대 해운대? 겁나 큰 어묵 모형. 어묵 모양 돼 있는 거 고래 어묵인가 뭔가? 네. 맛있더나? 안 먹었어요. 아니 그쪽에. 그쪽에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가다 보면 바닷가로 빠지다 보면 왼쪽에 그 되게 괜찮은 시장통 골목길 있거든. 그쪽 가면 돈 주면 캐리커처도 그려주고 막 그래. 돈이 좀 들긴 한데. 근데 제일 큰 게 돌이지. 자, 회전체는 뭘 하면 돼? 그냥 그리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각도가 좀 과하게 나오네. 9cm 혹시 이렇게 하신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야. 맞지?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지 쌤이 알려줄게. 잘 봐. 지금 너희들이 요 원을 펼치면 얘들아 밑면의 둘레가 요 그 옆면에 이 길이가 되는 건 알겠나? 밑면의 둘레가 10파이지. 근데 저 옆면에 모선이 되는 본체가 되는 원은 18파이 아이가. 맞지? 18파이 중에 10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360으로 곱한 중심각이 200도짜리가 나와야 돼. 알았니? 봐봐. 지금 일반적인 모양으로 아마 이렇게 많이 그렸을 거야. 맞지? 근데 지금 저 가운데에 있는 그 옆면의 역할하는 부채꼴이 거의 완성됐지. 180도를 딱 봐도 넘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지금 밑면의 둘레가 10파이지? 밑면의 둘레가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안 되겠나? 맞지?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10파이란 거잖아. 근데 저 부채꼴이 원이었다면 원의 둘레가 원래 18파이지. 맞지? 쌤이 그때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즉 중심각에 정비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호의 길이의 비율인 9분의 5가
중심각의 비율이기도 하다고. 그럼 360에 9분의 5배를 한, 맞지? 360에 9분의 5배를 한 중심각이 200도짜리인 부채꼴이 정석적인 그림이란 거야. 알았지? 이건 바로 수정해서 그 친구 거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는 3, B는 2, A는 4, B는 6. 오, 미안. 살려줘.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실력 키우기, 기억, 니은, 니을, 비읍. 자, 이번에 기억, 디귿. 3번에 기억, 디귿, 리을. 4번에 4번. 5번에 자 1번은 미음, 2번은 리을, 3번은 기억, 4번은 니은, 5번은 디귿. 시간 천천히 줄 테니까 친구 거 매칭 잘해서 친구가 맞는데 틀렸다고 받을 일 없게, 오해하기 없게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6번에는 56 제곱센치.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7번에 3번, 8번에 16파이, 9번에 216도, 그 다음에 10번에 24 더하기 14파이, 11번에 1번 5번, 12번에 자, 겨냥도를 그리는 거는 뭐야?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맞지? 뭐 이런 뭐야? 위아래 팽이 모양이고 옆에 모선 3 뭐 이런 거 나타나 있으면 더 좋겠지? 그 다음에 단면의 넓이가 가장 큰 경우는 5분의 12cm, 그 다음에 25분의 144파이.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풀이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돌려줍시다. 떨어진 거. 혹시 너희들 앞에 서술형 지난 시간에 친 거 풀이 했니? 안 했어? 주연쌤 시간에. 그 토요일 날 친 거 말고 금요일 날 쌤이랑 서술형 친 거. 안 했어? 오케이. 쌤이 주연쌤이랑 얘기해서 이제 둘 중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별표 친 거는 바로 질문해 볼까? 혹시 85쪽에 9번 쌤이 바로 해도 될까? 자, 85쪽에 9번 쌤이 할 건데 뭐 맞출 사람은 굳이 안 봐도 돼. 자,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을 물어보잖아. 그럼 전개도를 펼치면 옆에 부채꼴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요 반지름이 10이고 근데 중요한 건 요 호의 길이가 12파이가 되겠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잘 봐야 되라. 예인아, 원래 저 부채꼴이 반지름이 10인 원의 일부지. 맞지? 반지름이 10인 원의 둘레는 몇 파이야? 반지름이 10인 원의 둘레는 몇 파이야? 혹시 반지름을 R, 원주를 파이라고 쓸 때 원주를 어떻게 구하니? 원의 둘레. 공식 반지름 R, 원주율 파이. 까먹었어? 2파이 R. 맞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그렇지? 그러면 2파이 R이라는 공식을 기억한 채로 저 부채꼴이 만약에 원이었다면 반지름이 10인 원의 둘레는 몇 파일까? 20파이지? 근데 20파인데 뭐라고 기록돼 있어? 12파이라고 기록돼 있잖아. 그러면 20파이분의 12파이가 흔히 말하는 뭐야? 5분의 3 아니니? 맞지? 그러면 저 부채꼴은 5분의 3짜리 원이란 거야. 맞지? 원의 중심각이 360도지? 360에 대한 5분의 3의 비율을 구하면 저 부채꼴은 216도. 그림이랑 안 맞는데요? 그렇지? 일단 그려놓은 거지. 얘가 216도라서 216도에 맞춰서 그리면 돼. 만약에 너희들이 그릴 필요가 있다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 한번 해볼게. 이 파이R과 파이R 제곱 모르는 거는 조금 반성하셔야 되고요. 알았지? 초6 과정이라서. 별표 친 거는 얘들아 바로바로 질문해 주지 않을래? 중간에 이제 그냥 뭐 풀고 넘어간 문제들이 쌤이 종종 좀 봤는데 그런 거는 재빠르게 해결해 갑시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85쪽에 12번이요. 85쪽에 12번. 자, 85쪽에 12번 보면
자, 일단 전개도가 겨냥도의 모양은 이렇게 알 수 있거든. 맞지? 그러면 이렇게 뭐 이상한 뭐 위아래로 팽이 모양이 될 건데, 자, 얘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고 하지? 그럼 모든 단면은 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쌤이 위에 자를 때와 여기 위치에 자를 때 각각 다른 원의 단면이 안 나오겠나? 맞지? 그러면 가장 클 때는 당연히 뭐겠어?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알겠나? 맞지? 근데 자, 이 길이를 반지름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저 직각삼각형을 밑변을 오로 잡았을 때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맞나 아이가? 자, 쌤이 말한 적이 있을 건데 이렇게, 자, 한 글자 잘 봐. 소 보여 안 보여? 소 보이지? 왜냐면 얘들아 3cm, 4cm도 하나의 직각삼각형에 대한 밑변 높이지. 맞지? 그 다음에 5cm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빨간 길이도 밑변과 높이의 쌍 알겠나? 맞지? 근데 둘은 동일한 삼각형 안에서 등장하는 밑변 높이 쌍이지. 맞지? 그럼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쌤이 저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두 변의 길이를 밑변 높이로 보든 보라 색깔로 길이 되어 있는 저 두 변을 밑변 높이로 보든, 맞지? 똑같은 삼각형이지. 맞지? 넓이는 저 파란색의 곱을 2로 나누든 보라색의 곱을 2로 나누든 똑같이 나눠야 안 되겠나? 똑같이 나와야 안 되겠나? 맞지? 안 그래? 그러면 4 곱하기 3이 10이고 5 곱하기 x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x는 5분의 12cm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걸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반지름이 5분의 12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5분의 12 제곱하면 25분의 144 파이 제곱 센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답 확인해 줄까, 지민아? 네. 몇 쪽? 81쪽이요. 81쪽. 혹시 안 보이면 말해줘. 이게 좀 글씨를 작게 적었었네. 쌤이 불러줄게, 안 보이면. 파란 동그라미 하고 있지? 네. 내주기 잘 쓰고 있어? 몇 쪽이요? 내 지우개. 아, 네. 개열받네. 잘 지워줘요. 그래. 84. 84쪽. 다음에 말해줄래? 77쪽. 앞에서부터 고쳐줄래, 얘들아? 77쪽 여기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손 드십시오. 쌤이 갑니다. 78쪽. 78쪽 답 확인이야? 네. 네. 정삼각형 3개, 5개, 12개. 자, 이거 뭐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IJKL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어떤 단면이 생기냐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것만 보면 금방 사각형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치? 근데 얘를 포함 아니잖아. 포함. 그치? 좀 잘 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비스듬하게 자른 거야. 비스듬하게. 만약에 너희들한테 IKJLJ가 어떤 도형이냐면 당연히 사각형이지. 근데 얘를 포함하게 자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지나게 끊임없이, 자, 일단 요게 단면이 되는 거 확정이야. 그치? 일단 요 위아래 두 개면은 요렇게 잘리는 거 확정이야. 근데 요 앞면, 옆면 이놈들도 잘릴 거 알겠나? 맞지? 어디 봅시다. 잠깐만.
헷갈린다. 이 쉽게 풀 수 방법이 있었는데 그냥 공간 그게 이렇게 막 공간적인 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단면이 뭐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 단면이 이렇게 육각형으로밖에 안 생깁니다. 잘랐을 때 요 면이 일단 이렇게 다가가잖아. 맞지? 이렇게 육각형이 생깁니다. 설명이 좀 부실해서 죄송한데 그것 말고는 딱히 없네요. 설명할 수 있는 게. 다음 질문. 78쪽 답 체크. 78쪽 답 체크. 그 앞에는 다 해결됐어? 70 라인? 네. 뭐 헷갈리냐? 이건 잘 됐고. 이것도 잘 됐네. 이거 뒤것도. 자꾸만이 한 다음에 그 대응점 연결해봐. 이거 어느 정도. 다 오셨어? 응. 맞아요. 너희 점수 주연쌤이 한 명 한 명 알려줬어? 너희들이 물어봤어? 네. 마이너스냐고 하고. 아 여기 공교롭으로. 네. 아, 저희가 다 괜찮다고 해서. 아 진짜? 근데 네. 들어보니까 별로 안 괜찮았던 것 같기도 아, 하고. 저는 그게 괜찮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말하는 게 괜찮다고. 그런데 과학이랑 그거는 알려줘요. 아마 과학쌤이랑 국어쌤이랑 이제 채점하고 이제 알려주실 거야. 왜? 자신 있나? 그 자세히 보면 잘 봐. 이게 요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그거 아니고 3번. 네, 리을 틀렸다. 리을 되려면 이게 이렇게 비스듬해 되지. 저요. 아까 쌤이. 저그 밑에 3번. 3번. 자, 1회전 시켰을 때 원뿔 되는 경우네. 자, A, B를 통해 회전시키면 원뿔 되잖아. 맞지? B, C를 통해서 회전시키면 원뿔이 안 되지. 이상 모양 안 되나 이런 팽이. 맞지? AC와 AH는 자, AH가 문제인데. 잘 봐. 얘들아, 이런 거 쌤이 하는 거 알려줬잖아. 일단 데칼코마니를 그려. 일단 요 왼쪽에 그림 그대로 하고 오른쪽에 그림 그대로 하는데 이 잡아먹히는 건 이건 안 그려져. 그냥 이래갖고 원뿔 나오는 거야 그냥. 얘가 그냥 잡아먹는 거야 그냥. 빵꾸 난 것도 아니고. 알았니? 아마 이게 리을에 많이 헷갈릴 거야. 그치? 근데 이 궤적이잖아. 궤적. 더 작은 면적의 궤적은 반영되지 않고 얘만이 반영이 돼서 이런 널찍먹한 원뿔이 나온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78쪽. 정삼각형 3개, 5개, 12개. 다 오셨으면 뒤에 뭐 내용 잠깐 읽고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이쪽에 그 84쪽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으로 생긴 회전축을 포함하면 그냥 요 넓이 2배 하면 돼. 네. 맞잖아. 이거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이거 2배. 미쳤나봐. 얘가 대깔끔하게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쌤, 저 5번에 헷갈려요. 자 5번 봐봐. 자 다음과 같이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으로 제일 짝 알맞은 것을 하면 일단 1번이 미음이라는 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기억이라는 것도 명확해. 이제는 2번, 4번, 5번이지. 맞지?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잘랐을 때 일단은 뭐야 평평한 면이 포함되잖아. 평행선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다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 뭐야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완벽한 타원 아니겠나? 근데 5번도 지금 평면 하나 거시잖아. 평평한 선분적인 부분이 섞인 곡선이 나올 거라는 거야. 알았니? 다시 해줄까? 아, 들었어요. 개꿀? 아니요. 달달해. 원뿔대는 여기가 휘어 있어야 돼. 알았니? 왜냐면 이게 원뿔의 옆면을 잘려나간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봐줘야 돼. 원뿔에서 자른 거잖아. 옆면도 원뿔 기준에서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이 잘려나간 이 모양이란 거야. 알았니? 해봐. 전개도를 구는 전개도 못 그립니다. 네. 그치? 이거는 어떤 놈을 포함하든 다 똑같은 거지. 이거 회전 체인 이상 5번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9가 아니더라도. 4번이 성립되려면 원기둥 갖고 와야 돼. 자, 일단 12는 되잖아. 그럼 요 밑에 대한 2파이r, 위에 대한 2파이r이니까 이렇게 더한 거 알겠나? 맞지? 밑면에 대한 2파이r, 윗면에 대한 2파이r. 14파이 더하기 24가 돼.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에 4번이 성립되려면 이거 원기둥일 수밖에 없어. 회전축의 수직이 자르는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이렇게 잘랐을 때 모든 게 합동이려면 원기둥이어야 돼. 맞지? 근데 이거는 회전 체인 이상 모두 맞는 말이야. 9가 아니더라도. 회전축을 포함하게 어떻게든 자르면 다 선대칭 도형이 나오겠지. 1번, 5번. 9는 전개도 못 그립니다. 그럼 오답 수정 안 된 사람 없습니까? 오케이. 자,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뿔의 건널비와 부피하고 이제 아마 오늘은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기둥이라고 하면은 각기둥, 원기둥을 말하는 거지. 맞지? 그럼 우리는 각기둥과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으로 할 겁니다. 맞지? 그러면 얘들아, 건널비의 다른 모양, 다른 이름은 전개도의 넓이거든? 그럼 얘를 펼친 전개도의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원래라면 우리가 중학생 때 어떻게 했어? 밑면 더하기 옆면, 앞면 더한 다음에 2배 했었지. 맞지? 근데 쌤이 애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하거든? 왜냐면 그거는 수많은 기둥 중에 사각기둥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그치? 근데 이제 더 이상 사각기둥뿐만 아니라 원기둥과 다양한 형태의 기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은 별로 채택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자, 일단 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무엇을 이용하면? 전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기둥이든 간에 있잖아. 심지어 원기둥이라도 펼쳐놨을 때 옆면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이 됩니다. 맞지? 근데 그 옆면에 모여서 생기는 커다란 직사각형이 밑면의 둘레와
높이를 가로 세로로 갖는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옆넓이인데 뭐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넓이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가 얘들의 넓이라는 거야. 알았죠? 그럼 너희들한테 이런 경도의 건널비를 물어보잖아.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쌤도 이렇게 풀어. 일단 여기 밑면과 옆면을 나눠서 풀어. 하나의 밑넓이가 20이라 아이가. 근데 밑넓이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42야. 그 다음에 얘를 펼치면 이 7373을 밑변으로 갖는, 즉 가로의 길이가 20, 세로의 길이가 4인 20 곱하기 4를 갖는 80의 옆넓이가 펼쳐진 122가 될 거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야. 알겠나?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공식적으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 알았지? 그럼 이제 이러한 각기둥뿐만 아니라 원기둥으로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들 또한 마찬가지 전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왜냐면 전개도에서의 옆면은 무조건 구분면에서 직사각형이 돼버리지. 근데 그 기둥에서 갖는 성질인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와 똑같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맞지? 그 원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원의 넓이, 밑넓이 곱하기 2의 옆넓이를 더하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옆넓이는 똑같이 뭐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다라는 거야. 이거는 위에 적었으니까 밑둘 곱하기 높이라고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런 건널비를 물어보잖아. 그럼 똑같이 뭐 해줘야 돼? 일단 밑넓이부터 구해야 돼. 얘들아, 이거 하나의 밑넓이 몇 파이야? 4파인데 몇 개? 2개. 쌤도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8파이야.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밑면의 둘레 몇 파이야? 4파이에 뭘 곱한다? 4를 곱한 16파이, 2를 더한 24파이다. 진짜로 계속해서 말하지만 쌤도 이렇게 합니다. 알았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자, 그럼 옆에 예시 문제 사각기둥의 건널비잖아. 그럼 바로 뭐 해줘? 이걸 나눠. 맞지? 밑넓이, 하나의 밑넓이 몇이야? 20인데 40이라고. 이거 이제 2배 정도 이제 암산으로. 맞지? 그 다음 밑면의 둘레 뭐야?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니까 18에 몇 배? 높이 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네. 알았니? 네. 그럼 계산하면 뭐야? 126 더하는 거니까 166 제곱센치가 되는 거야. 알았나? 이렇게 가야 돼. 밑면의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18 곱하기 7 해서 2를 더하면 166이다. 자, 옆에 볼게. 자, 쫄지 말고. 자, 일단 A, B부터 채워볼까? A는 밑면의 둘레를 의미하는 거지. 얘들아, 밑면의 둘레 몇이야? 너희들이 봤을 때? 30. 30이지. 그 다음에 그 직사각형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각기둥의 뭐다? 높이 몇이다? 10이다. A는 30, B는 10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밑넓이는 뭐야? 자, 밑넓이는 30이지. 근데 밑넓이 들이라고 안 했지. 근데 밑넓이 하나만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았지? 얘들아, 밑넓이라고 물어보면 그냥 밑넓이 하나만 구해야 돼. 근데 옆넓이는 뭐다? 밑면의 둘레에 30 곱하기 10인 300이 되며, 근데 건넓이는 저 옆넓이를 2배 하고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만약에 쌤이 그냥 푸는 상황이었으면 밑면의 넓이가 30의 2배 맞지? 아니면 이제 2배를 웬만하면 적어주는 게 하나의 밑면의 넓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 맞지?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인 300을 더한 360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나누자. 자, 한 밑면의 넓이는 16파인데 몇 배? 2배 해준 32파이. 맞지?
그 다음에 옆넓이는 밑면의 뭐와? 둘레니까 밑면의 둘레는 2파이r이니까 지름파이. 8파이 곱하기 뭐? 10을 해준 80파이. 둘을 뭐 해줘라? 더해준 112파이 제곱센치가 답이 된다라는 거야. 그림상에서는 옆면에 둘레 8파이에 10배의 80파이 해서 더해가지고 112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옆면에 둘레 옆면만 관심 있네. 그런 네모에는. 자, 2-1번 볼게. 얘들아, 밑면에 둘레를 상징하는 A는 몇이야? 10파이고 높이를 상징하는 B는 3이지. 그럼 밑넓이는 25파이, 옆넓이 하나는 30파이지. 근데 밑넓이를 몇 배 하고 더해준다? 2배 하고 더해주니까 50파이 더하기 30파이라서 80파이 제곱센치가 답이 되는 거야. 됐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 단원의 이름이 각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지.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잖아. 그럼 뭐 남았어? 부피 남았지, 부피. 자, 일단 기둥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야. 기둥의 부피는 그냥 밑넓이가 밑면이 높이만큼 쌓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뭐다? 높이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건널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밑넓이는 그 과정의 부속품으로 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건널비보다는 부피가 훨씬 쉽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밑면이 어떤 다각형이 올지 모르니까 다양한 다각형에 대한 넓이 공식을 복습하는 거야. 맞지? 막말로 얘들아, 밑면이 이렇게 빵꾸 나 있는 도넛 모양이잖아. 그럼 너희들한테 막 주어진 그 입체 도형이 이런 놈들이야. 맞지? 그래도 마찬가지야. 이 밑넓이, 이 빵꾸랑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밑넓이의 높이 곱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밑면이 막 이렇게 직사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빠진 모양이더라도 직사각형 넓이 빼기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밑면의 넓이고 그걸 곱하기 높이로 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기둥인 이상. 자, 그러면 이 친구 밑넓이 몇이야? 6의 5배를 한 30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각기둥에만 익숙해져 갖고 사각기둥만 익숙해져 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맹목적인 그러한 믿음은 안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사각기둥은 직육면체는 기둥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일 젠틀한 놈이야. 얼마나 드럽은 놈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만 알고 들어가냐 이거야. 게다가 조심해야 될 거는 부피에 대한 단위는 세제곱센치라는 거야. 알았지? 자, 원기둥의 부피 또한 마찬가지 뭐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그 밑넓이가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r, 원주율을 파이라고 쓸 때 어떻게 불려? 파이 r 제곱이라고 불리겠지. 높이는 통상적으로 뭐야? h를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h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봐라. 이거 밑넓이 뭐야? 9파이를 계산한 후에 곱한 36파이라는 거야. 알았죠? 됐니?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사각기둥에 너 다음을 구하라. 밑넓이 몇입니까? 24 제곱센치. 높이는 5cm. 부피는 120 세제곱센치가 안 되겠나? 자, 첫 번째 데모.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뭐다? 높이이므로 24 곱하기 5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2번 밑넓이 12제곱센치지. 높이는 둘을 뭐해? 곱한 120 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밑넓이는 36 파이 제곱센치. 높이는 8cm. 부피는
200 파이. 뭐? 네? 둘 곱한 거니까 288파이지. 자, 밑넓이는 6의 제곱에 36파이, 36파이에 8을 곱한 288파이다라는 순차적인 과정을 안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보자. 이거 밑넓이 몇입니까? 25파이 제곱센치. 높이는 12cm. 부피는 둘 곱한 300파이 세제곱센치지. 약간의 꿀팁 하면 25에 10배 하면 250이잖아. 2배 하면 50. 근데 그게 원래 계산 과정 아닌가요? 맞아. 25파이를 12배를 한다기보다는 10배하고 2배 한 걸 더한다라는 마인드로 가면 그게 그 식 아닌가요? 맞아. 그러면 암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자, 숙제는 저기 93쪽까지 풀어오시면 됐는데, 자, 근데 여기서 좀 힘겨운 것들 쌤이랑 미리 좀 체험하는 게 안 낫겠나? 맞지? 자, 93쪽에 11번 쌤이랑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자, 11번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답 구한 거 적어봐봐. 지정도 뭐다? 네? 답 구한 거 적어봐봐. 3이요? 응. 누구 하겠어? 네. 아니 아니야. 저 답 해놓고 답을 못 적은 사람이 있어. 일단 병에 이 부피인데 파이가 빠지면 너무 서운하지 않아? 확실해? 아니에요? 확실해? 아니요. 아니 근데 하고 있어요 아직. 오늘 과학 수업 어떻대? 과학 수업 어떻대? 그 초등학생 없지 않더나 이제. 있던데요. 있어? 너무 잘 있던데요. 아 진짜? 내가 잘못 알았네. 153파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잘 봐. 얘들아, 일단은 우리는 요런 병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일단 최초의 물의 부피는 내가 구할 수 있지. 자, 밑넓이 9파이 곱하기 10이니까 일단 요 친구의 부피가 108파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요 부피를 쌤이 A라고 할게. 근데 얘들아,
요걸 기울인다고 해서 요 A가 이상하게 들어갈 뿐 A의 양은 똑같지? 그치? 그럼 요 빈 부분의 새로운 부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B가 안 되겠나? A와 B를 구하면 되거든? B는 여전히 밑넓이가 9파이지. 근데 높이가 뭐가 돼? 5가 안 되겠나? 그래서 A의 넓이는 밑넓이 9파이의 12배인 108파이에 B의 부피는 뭐야? 밑넓이의 높이인 45파이를 더한 153파이 세제곱센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알았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이상한 모양의 부피를 내가 못 구해요. 맞지? 근데 어쨌건 이 A라는 놈이 이렇게 뒤집으면 그 A라는 108파이라는 놈이 이렇게 잘 스며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비어있는 원래 그 계산 못했던 빈 공기의 부피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원기둥의 부피로 치환되는 거야. 근데 부피의 양은 안 변하니까 저걸 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2분 정도 남았는데 2분 동안 문제 풀다가 하시면 되고 워크북은 채점 안 한 지도 좀 됐죠? 워크북은 일단은 회전체까지는 풀려 있으시면 좋을 겁니다. 끝나면 워크북은 개별 진도 나갈 거야. 이거 책 다 끝나잖아? 워크북은 개별 진도 나가고 못 끝나면 남고 일치보고 하면 난리 날 거야. 여기까지요. 지금 일단 못해도 부채꼴까지는 돼 있어야 돼요. 맞지? 그럼 이제 너희들이 뭐 각기둥의 건널비 파트까지 아마 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면도형까지는 풀려 있어야 돼. 너희들의 원활한 진도를 위해서는.